미래통합당 서초월 박성중 위원입니다. 어제 정부의 23번째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주택가격이 안정화되었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정말 우리 국민들은 주택가격이 안정화되었는지 오르는 거에 절망하고 또 한 번 대통령의 말씀에 절망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 국민이 알고 일반 서울 시민이면 누구나 피부로 느끼는 사항을 어째 대통령 혼자 모르시는지 참 알 수가 없습니다. 유감입니다. 저는 오늘 최근 여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개정 종합부동산세법,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증가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개정주택법,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 전체에 대해서 거주 의무 기간을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개정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등의 임대 의무 기간 연장에 대한 내용 등입니다. 네 번째는 개정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에 대한 신고제 관련입니다. 이에 대한 국회 청원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1야당인 우리 미래통합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처리한 이른바 부동산 3법, 임대차 3법의 일부인 이 법률들은 변호사 단체인 시민과 함께가 국회 청원서에서 지적한 것처럼 많은 위헌적 요소를 담고 있으며 또한 입법 목적과 입법 내용이 서로 맞지 않는 경우까지 있다고 합니다. 저는 국회 청원 소개위원으로서 이 국회 청원에 동참할 계획입니다. 청원과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변호사 단체인 시민과 함께 상임 대표인 홍세욱 변호사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민과 함께 상임대표 홍세욱 변호사입니다. 네, 시민과 함께는 개정주택법과 개정종합부동산세법, 개정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무효화 내지 폐지를 위한 국회 청원서를 국회의원 박성중 의원을 통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매매계약 파기, 전세가 급등과 같은 부동산 종합대책으로 인한 피해 사례를 모아서 피해 사례 보고대회를 개최하기 위해 제보를 받습니다. 제보는 구글 설문과 이메일을 통해 받을 예정입니다. 먼저 개정주택법의 핵심 내용은 수도권의 건설, 공급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들이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특히 벌칙으로 징역 또는 벌금이 명시된 점은 이사를 가면 전과자를 만들겠다라는 엄포를 놓는 것입니다.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거주 이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침해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개정주택법의 대상 지역인 수도권은 사회에 진출하는 국민인 청년의 거주 수요 또한 가장 높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점을 무시한 채 투기의 억제 목적에만 치우쳐 집주인들을 실거주에만 묶어놓게 되면 수도권에서 민간 임대주택 시장은 사실상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적어도 수도권에서는 더 좋은 일자리를 이사갈 수 없어서 포기하거나 심지어 다니고 있는 회사가 이전하거나 거주지에서 먼 곳으로 근무지가 변경되면 징역이냐 아니면 월급이냐를 선택하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내용의 법률은 직업 선택과 거주 이전의 자유 등 국민의 삶의 근간을 유지하는 헌법적 권리를 모두 빼앗아가는 법률입니다. 개정 종합부동산세법은
1주택자에게 적용하는 종합부동산 세율을 상향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합니다. 이는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를 대상으로 고율의 세액을 부담하는 위인 설세의 다름 아닙니다. 또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을 완화한다는 개정안의 제한 이유와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발의 의원들이 개정 종부세 법안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조차 의문스러울 따름입니다. 다음 임대차 3법과 관련해서는 저희 시민과 함께 공동대표인 유정화 변호사님께서 낭독하시겠습니다. 최대 4년까지 임대차 보장기간을 연장하고 이른바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해서 계약갱신 시 임대료나 보증금을 5% 이상 증액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개정주택 임대차 보호법 역시 근대민법의 기본 원칙을 조문한 우리 민법과는 전혀 맞지가 않고 현실적으로도 임차인에게 불리할 가능성이 지나치게 높습니다. 우리 민법 제105조는 당사자가 법령 중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조차도 그 효력을 인정한다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민법 역시 당사자의 자유와 의사를 광범위하게 인정을 하고 있는데 이 개정주택임대보호법은 근대적인 민사관계 대원칙인 사적 자치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전근대적인 법률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법률에 의해서 임대차 계약의 내용에 제한이 생기게 되면 임대인들은 기존 계약을 승계하지 않는 계약으로 전환하게 되어서 임차인에게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고 현재 그러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7월 임시국회가 끝나기도 전인 7월 연립 다세대 주택 전세 수급 동향 지수가 100을 넘긴 것으로 확인됩니다. 한마디로 전세 매물이 부족해진 것으로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차 계약에 대하여 계약 상대자가 신고기한 내에 계약 내용 등을 사실대로 신고하도록 하고 주택임대차 실거래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개정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신고 대상 정보가 계약 당사자, 보증금, 차임, 임대 기간 등 그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문제가 있고 이에 따라서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굉장히 높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헌법상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에 근거를 둔 일반적 인격권을 이념적 기초로 하는 독자적인 기본권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는 추상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민의 재산 관련한 정보를 이렇게 수집을 하려고 하는 것은 개정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위헌 소지마저 있다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변호사 단체인 시민과 함께는 오늘 국회 청원을 시작으로 필요하다면 헌법소원 등과 같은 사법 절차를 통해서라도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헌법에 위반되는 입법 활동을 지속적으로 견제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